순주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둘째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들의 여자친구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순주 씨는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둘째도 결혼하면 이제 부모 노릇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결혼을 기대하는 순주 씨와는 달리 예비 사돈 쪽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 시집 가면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싶고 외로워서 어떻게 하니? 엄마 아빠는 벌써 네 결혼식장에서 울까봐 걱정이야.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난다니까.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자주 왕래하면 되잖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일 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떻게 매일 오겠어. 성준이가 싫어할 텐데. 요즘에 처갓집하고 가까운 거 좋아하는 사위 없다더라. 사위 눈치 보여서 어떻게 자꾸 오라고 하겠어.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자주 못 볼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벌써부터 너무 속상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성준 씨도 부모님하고 가까운 것 같던데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잘 말해서 최대한 자주 보러 올게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성준 씨도 와서 밥 먹고 그러는 거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처음 독립하는 거라 음식을 제대로 할 줄 모르잖아. 밥 먹고 가자고 핑계 대면 되겠다. 그래. 그럼 퇴근하고 같이 여기 와서 매일 저녁 먹고 갈래? 엄마는 그래주면 너무 좋지. 어차피 아빠랑 먹으려고 매일 저녁 하는데 너도 없이 밥맛도 없을 것 같은데 성준이랑 같이 와서 밥 먹고 가면 엄마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 볼게. 당연히 좋지, 엄마. 밥 차려 먹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나도 내가 직접 차려 먹을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분명 성준 씨도 좋아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예비 며느리의 집은 아주 화목한 집이었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많이 아끼는 가족이었지요. 하나뿐인 딸을 독립시킬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헤어지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비 사돈의 사정을 신랑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성준 씨, 우리 신혼집 말이야. 우리 집 근처에 얻으면 안 돼? 내가 알다시피 외동이잖아. 나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어서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좀 자주 찾아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상관없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양이지. 우리 엄마는 빨리 내가 나가기만 기다리시던데. 너희 집은 우리 집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 보다. 정말. 성준 씨도 막내라서 결혼하면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어머님께서는 빨리 나가길 바라신다고? 외로워하지 않으셔? 우리 엄마는 형하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리 커서 독립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그러셨나? 형도 나도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당연히 어른이 되면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형이 결혼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그냥 좋아하기만 하셨지. 서운한 내색은 전혀 없으시던데.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식장에서 우실 것 같다고 벌써부터 야단이야. 내가 결혼해서 집 나가는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대. 근데 나도 울 것 같아. 나도 평생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좀 겁도 나고 그렇거든. 내가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앞이 깜깜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면 어때? 엄마가 어차피 밥 차리는 거 와서 먹으면 엄마는 좋으시다는데. 얼굴도 보고 말이야.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 밥을 매일 해주신다고? 글쎄, 아무래도 저녁에는 약속도 있고 우리 시간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친정이라고는 해도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매일 가다가 또 안 가기도 그렇고.
나중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나 밥할 줄 모른단 말이야.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밥은 뭐 사 먹어도 되고 간단한 건 내가 할 줄 알아.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금방 늘어. 반찬 같은 건 사다 놓고 국만 끓여서 먹으면 편해. 해봐야 실력도 늘지. 결혼도 하는데 언제까지 친정 엄마한테만 의지할 생각이야? 좀 그렇잖아. 애도 아니고.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야단인데 좀 얻어먹으면 어때? 솔직히 시간 아끼고 좋잖아. 평생 밥 해먹고 살 건데 엄마 밥 좀 먹는 게 어때서? 어차피 엄마는 밥은 핑계고 내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다. 처음에는 좀 자주 찾아뵙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무 의지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시거든. 정말이야? 어머니는 그런 성격이셔? 그럼 시댁에는 자주 안 가도 되겠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자주 갈 필요는 없을걸? 우리 형도 명절에나 오지. 평소에는 거의 안 오거든.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형을 찾거나 부르시지도 않고 형도 뭐 일부러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 오히려 내가 엄마하고 연락을 더 자주 하는 편이지. 정말. 어머니하고 연락을 자주 해? 왜? 내가 막내라서 그런지 엄마하고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소한 대화는 자주 하는 편이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의지하시거나 뭘 바라시는 건 아니고 그냥 형보다는 나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정도? 그렇구나. 자주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편하네. 너 좀 웃기는 거 알아? 너네 집은 매일 가자고 해놓고 우리 집은 자주 안 가도 된다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듣는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그랬나? 미안해. 별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집도 자주 가야 하는데 시댁까지 자주 가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잖아. 둘은 결혼 후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걸 발견했지요. 집에 돌아와 둘은 각자의 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 엄마, 성준 씨네 어머니는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고 하신대. 별로 아들들한테 집착하는 분은 아니신가 봐. 다행이지? 그러게 다행이네. 맨날 너 부르거나 부려먹으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러지 않겠지? 응. 그냥 아주 가끔 가서 얼굴만 비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내가 집에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준 씨는 생각보다 엄청 독립적인 성향인가 봐. 밥도 할 줄 안대. 내가 밥 먹으러 집에 매일 가자고 했더니 해 먹으면 되는데 왜 애처럼 구냐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있지? 그래. 성준이가 그런 면이 있구나. 애가 아주 그냥 알짜배기네. 성준이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셨네. 참 나도 그런 아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에 능력 있고 집안일까지 할 줄 알면 1등 신랑감이잖아. 내가 그런 사위를 보게 돼서 너무 좋다.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 같은 사위? 엄마도 그런 걸 바래? 왜 아니야?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키웠는데 솔직히 둘째는 아들 낳고 싶었어. 안 생겨서 못 낳은 거지.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더 재미나게 살았겠니? 너도 동생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키워놓으면 아들은 또 듬직하고 의지가 되는 게 있잖아. 아들들 있는 집 보면 부러울 때가 가끔 있었지. 근데 이제 사위 생기니까 엄마도 그만 부러워해도 되겠다. 그치? 성준 씨가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줄까? 자기 집도 결혼하면 자주 안 가겠다고 하던데? 어머 그러니 근데 엄마 친구들 중에 사위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위가 자기 집에는 잘 안 하면서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맨날 자랑을 하는 거 있지? 자기가 그 집 아들 뺏어왔다면서 이제 자기 집 아들 다 됐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사위를 대릴 사위 삼아 산다니까. 대릴 사위? 엄마는 성준 씨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불편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 너무 좋지. 엄마 친구 보니까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사위가 와서 다 처리해주고 망가진 거 고쳐주고 힘쓰는 일 생겨도 와서 다 해준대. 어떻게 그렇게 처갓집에 잘하나 몰라. 대체 비결이 뭔지 다음에 만나면 좀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러게. 나도 성준 씨가 그냥 우리 가족에 들어오면 편할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가족은 서로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잖아. 이 가족 안에 성준 씨가 들어오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가 잘하면 성준이도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엄마가 성준이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래야 가까워지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어차피 시댁에서는 별로 기대치가 없으시대. 우리가 더 잘해주면 또 알아? 엄마 정말로 아들 같은 사위가 생길지? 두 모녀는 예비 사위인 성준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준은 그 시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서우는 생각보다 엄청 부모님께 의존적인 성격인가 봐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밥을 먹으러 친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야, 매일. 아니, 걔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밥도 할 줄 모르니? 그런가 봐. 밥도 하기 싫고 또 외동이라 부모님이 외로워하실 것 같다면서 당분간 결혼 후에 매일 가자는 거야.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똑 부러진 아이인 줄 알았더니 그런 면이 있었어?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좀 싫다는 티를 냈죠. 나라고 뭐 처가댁에 매일 가는 게 좋겠어요? 밥이 뭐라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먹는 게 낫지.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어떻게 매일 처가에 가서 먹겠어요? 생각만 해도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그랬더니 서우는 뭐라고 하는데? 뭐 좀 징징대고 그러지. 부모님이 자기한테 많이 의지하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서우도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내가 엄마는 나한테 그런 기대 안 하신다고 했더니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되냐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는 맨날 자기 집에 가자고 했으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 있지. 뭐야? 정말 웃기는 애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어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 겉보기하고 너무 다르네. 너 정말 결혼하고 나서 맨날 처갓집에서 불러대면 어쩔 거냐. 그런 거는 미리서 합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내내 싸우게 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확실히 선을 긋는 편이 낫다. 그래야죠. 벌써부터 결혼 말만 나오면 부모님이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는 거지 초상 치르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유난들인 것 같아. 좀 거리를 두고 적당히 멀리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집이었구나.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오해 없게. 자식 독립시키지 못해서 계속 붙들고 참견하는 부모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식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야. 아싸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야 돼. 안 그러면 내내 피곤하다. 서운애가 그런 집안인지 전혀 몰랐네. 심란하네. 이걸 어쩌냐.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뭐. 결혼을 할 거면 독립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성준과 성준 어머니의 생각은 서우와 친정 엄마의 바램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동상이몽을 가진 두 남녀는 결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며칠 후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 엄마가 성준 씨가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대. 아들 같은 사위? 엄마 친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봐. 사위가 자기 집보다도 처갓집을 더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훨씬 잘한다는 거야. 사위가 아니라 완전히 아들처럼 됐다고 엄청 엄마가 부러워하는 거 있지. 우리 엄마가 사실은 둘째를 꼭 아들을 낳고 싶으셨대. 안 생겨서 결국 내가 외동으로 큰 거지만 말이야. 그래서 사위는 꼭 아들 같은 사위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우리 집 진짜 화목하고 서로 관계가 좋잖아. 성준 씨까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면
너무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한테는 아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엄마가 성준 씨한테 진짜 잘해주신대. 그러니까 성준 씨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면 좋겠어. 진짜 아들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진짜 아들 노릇을 해? 난 엄연히 사위고 우린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룰 건데 너희 집에서 내가 아들 노릇을 왜 해? 난 우리 부모님 아들이지. 너희 부모님 자식이 아니잖아. 좀 이야기가 너무 나간 것 같다.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도 딸 같은 며느리는 싫을 것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기가 막힌다. 자기네 집은 솔직히 우리 집처럼 화목해 보이지는 않던데? 어머니도 아들들 빨리 독립시키는 것만 바라신다며 기대도 없으시고. 성준 씨네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이 훨씬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솔직히 성준 씨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행복이 뭔지 아마 알게 될걸?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또 알아? 성준 씨가 모르는 사이 점점 아들 같은 사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나도 솔직히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이상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시어머니도 친엄마처럼 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지난번에도 느낀 거지만 너는 나랑 결혼을 하겠다는 애가 전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너는 결혼해서 나랑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족 안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거니? 나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네가 자꾸 너와 너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데 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새로운 부모님이 또 필요한 건 아니거든. 뭐야? 배우자의 부모도 당연히 부모인 건데 무슨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 그냥 더 가깝게 더 친하게 지내자는 뜻이잖아.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나는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 나 몰라라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고 내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남남인 것처럼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야말로 그렇게는 못해. 성준 씨는 화목한 가정이 뭔지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본 것 같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서로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전혀 모르잖아. 성준 씨는 아니 그러면 세상에 결혼해서 독립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큰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뿐이지. 난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집도 화목해. 그러니 공연히 내 부모님 깎아내리지 마.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말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서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니? 다퉈서 빨리 화해를 해야지. 어떻게 성준 씨네 가족은 저렇게 사람들이 차가울 수가 있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엄마 아빠랑 떨어지게 돼서 얼마나 슬픈지, 왜 자꾸 자주 만나고 싶은지 성준 씨는 전혀 이해를 못 해. 성준 씨는 대체 어떻게 컸길래 가족 간의 사랑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성준이가 어른스럽고 남자다워서 그렇지. 엄마는 오히려 성준이가 더 멋져 보인다. 예. 정말 아들 삼고 싶을 정도로. 어쩜 저렇게 아들을 멋지게 잘 키웠나 싶네. 엄마가 성준이 보면 너 맡겨도 안심이 될 것 같아. 혼자 독립해서 살 줄 알아야지 남자지. 솔직히 엄마가 너를 너무 안아 키우긴 했어. 그래서 더 너를 엄마가 놓지를 못하나 봐. 성준 씨가 그냥 우리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다 편할 텐데 굳이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나 몰라. 엄마나 아빠나 다 얼마나 성준 씨한테 잘해주겠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괜히 저런다니까. 내가 진짜 답답해. 의지하면 무슨 못난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사랑을 주고 받을 줄 너무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러지 말고 성준이 집에 한번 불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기분도 좀 풀어주게. 엄마가 솜씨 발휘 한번 해볼게. 당장 내일 오라고 해.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빨리 풀고 결혼 준비해야지. 할 게 좀 많니? 엄마의 성화의 딸은 결국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난번에 인사 왔을 때 보고 한참 만에 보네.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 요리 많이 했어. 어여 들어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이 먹음직스러웠어요. 성주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식사를 했지요. 우리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지난번에 성준 씨가 화가 많이 났다면서 내가 미안해요. 제가 저렇게 철이 없어서 내가 시집 보내려니 마음이 대체 놓이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위 보면 내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 있지? 어쩜 이렇게 멋있고 능력 있고 어른스럽기까지 해. 내가 성준이를 데리고 동네방네 내 사위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싶다니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좀 과민했습니다. 좋게 지내면 서로 좋은 일이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줄까. 정말 우리 사위는 부족한 게 없네. 아주 그냥 100점 사위야. 마음에 너무 쏙 들어. 우리 딸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꼭 아들이 갖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 사위 보니까 아들 다 필요 없겠더라고. 이렇게 멋진 사위가 있는데 아들이 다 왜 필요해? 그렇잖아. 내 사위가 다른 집 아들들보다 훨씬 멋있고 잘났는데 내가 왜 아들을 부러워하겠어. 나는 나한테도 아들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내 평생의 꿈을 우리 성준이가 이루어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있지?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좋은 장인 장모님을 만났으니까요. 어쩜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줄까? 솔직히 나는 우리 예쁜 딸하고 멋진 사위 데리고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 내가 살림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줄 텐데. 내가 음식을 아주 잘해. 집안일도 잘하고. 우리 딸이 이야기 안 해? 너희들은 그냥 일어나서 출근만 해. 내가 솔직히 우리 딸 시집 보내고 텅 빈 집에서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야 할지 아직 자신이 없어서 그래.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잖아. 내가 그렇거든. 평생 끼고 살던 내 딸을 막상 시집 보내려니까 내가 요새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야. 자네는 내 심정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 대릴 사위지만 내가 왕자님처럼, 아니 왕처럼 모셔줄게. 내 친구도 사위가 아들같이 친한 사위가 됐대. 나는 더 잘해줄 자신 있어.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될까? 우리 성준이가? 지나친 친절과 과한 애정 표현, 그리고 선을 넘는 제한 때문에 성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면전에서 웃으며 환대를 하는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불편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자신만 빼고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부모는 다들 싱글벙글이었지요. 여자친구의 말대로 자신만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만 제외하면 그들은 모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원치도 않는 아들 대접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 숨이 막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와 연락을 했지요. 성준 씨, 집에 잘 도착했지. 오늘 어땠어? 네가 평소에 왜 그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던데. 드디어 내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성준 씨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생각? 가족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하지만 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건 너희 가족들이 서로 경계가 전혀 없다는 점이야. 경계라니? 무슨 경계? 아무리 가까워도 나는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은 그 경계를 서로 지키고 존중하는 편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가서 보니까 너희 집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 나한테까지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라고 강요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나는 솔직히 숨이 막혔어. 뭐야? 그게 무슨 강요야. 엄마는 성준 씨를 좋게 보셨으니까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신 거야. 잘 알면서 그래. 대체 그렇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좀 친하게 서로 잘 지내면 안 되는 거냐고. 내가 말했잖아. 친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경계가 없다는 게 문제야. 너는 서로 간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잖아. 나는 다 큰 성인이야.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를 내가 정의하고 조절해. 내가 불편하면 멀리하고 좋아하면 가까이 하겠지. 근데 너희 가족은 친절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나한테 접근하고 내 사생활을 다 침해하려고 하지. 그게 친절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오늘 저녁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 불쾌했어. 그래서 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대체 성준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넌 정말 심각하게 의존적이고 정서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걸 가르칠 입장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로 나도 더 힘 빼기 싫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성준은 여자친구에게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했지요. 평소 그저 행복하게 곱게만 자란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본 모습을 알게 되자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왜? 오늘 서운해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나보고 대릴 사위를 하라는 거야. 뭐야? 정말이야? 도저히 딸 시집 못 보내겠다고 나보고 들어와 살래. 그래서 마음이 접어졌어? 너무 과하게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깨끗이 마음이 접어지더라고요. 그래? 대체 왜 그랬을까? 억지 친절을 베풀어서 나한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아이고, 그랬구나. 귀하고 곱게 큰 딸인 줄 알긴 했는데 이 정도로 부모의 집착이 심한 줄 몰랐어요. 서우랑 결혼하면 나는 그 집 아들처럼 살아야 해. 뭐야? 네가 왜 그 집 아들 노릇을 해? 그러니까요. 지도 딸 같은 며느리는 하기 싫으면서 나보고는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 달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좀 유별난 집이긴 한가 보다.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근데 서운의 집도 만만치 않게 특이한 집인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모가 서운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닐까요? 무서워. 그렇잖아. 서운의 부모님은 평생 서울을 절대 독립시킬 생각이 없을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도 자기 자식으로 살게 하지. 절대 독립된 어른으로 살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서우가 독립하려고 할 때마다 섭섭하다, 외롭다 이러면서 자기 곁에서 못 떠나게 발목을 잡겠지. 오히려 서우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평생 어린애처럼 부모 곁에서 나이들 서우가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날개를 부모가 다 꺾어 놓은 줄도 모르고 입에 물려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서 사는 아기 새처럼 살잖아요. 그걸 확인하니까 서우랑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래, 안타깝지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나 보다. 겉모습만 어른이지 속은 전혀 어른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들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잘 극복하면 좋겠네. 힘들었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고. 순주 씨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늘 그렇듯 담담하게 위로했지요. 아들이 또 잘 이겨낼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부모란 이처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지요. 자식을 불신하며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모처럼 나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누군가에게 최악의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자식을 만든 부모의 책임이겠지요.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너희 가족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네. 너희 가족이 주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 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결국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들을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사윗감은
영영 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이 두려워 사위까지도 붙들어 곁에 주저앉히려고 했던 딸의 부모 때문에 결국 결혼이 엎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자와 여자의 부모는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신들끼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서로를 놓아줄 용기가 없는 한 딸은 어쩌면 결혼을 영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